안녕하세요. 유인경의 일자리 테마토크의 진행을 맡은 유인경입니다. 최근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희미해지면서 미래를 위한 대안으로서의 창업을 선택하는 청년층과 또 은퇴한 장년층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안정적인 궤도를 걸어가는 창업인의 비율은 고작 2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또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남은 브랜드가 가진 공통점이 다른 브랜드보다 나음이 아닌 다름이라고 알려주는 분이 계시는데요. 유인경의 일자리 테마토크 6회를 장식할 게스트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한국마케팅학회 회장,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자타공인 마케팅의 석학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딩 전문가 홍성태. 끊임없는 연구와 저술 활동으로 많은 기업에 도움을 주고 있는 그는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창업을 시도하거나 실패해 절망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다. 그는 세계화에 맞춘 대한민국 브랜딩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을 제안하고 남보다 나음을 요구하는 잘못된 사회에서 나다움을 만들어가는 올바른 브랜딩 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진정한 브랜딩이란 과연 무엇일까? 브랜딩 전문가 홍성태가 전하는 자기다움의 중요성을 알아본다. 네, 유인경의 일자리 테마토크 오늘 시간에는 대한민국에서 브랜딩의 전문가이신 홍성태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또 교수님이랑 브랜딩법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개인을 잘 마케팅할 수 있나 이런 것들 그리고 요새 또 화두가 되고 있는 창업 문제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취업이 안 돼서 그런 건지 다니는 회사가 마땅치 않아서 그런 건지 독립된 직업을 찾거나 일을 찾으려는 창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풍조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예전 같으면 대기업 들어가는 게 정답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서 자기 만족이라는 게 별로 없는 모양이에요.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취업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창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요새는 뭐 취직만 잘 돼도 전생의 나라를 구했냐라고 할 만큼 직장 찾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이렇게 힘들게 들어간 직장에서 만족하거나 혹은 자기가 들어간 직장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성과주의만 강조하는 기업의 문화 아니면 뭐 시스템의 탓도 있겠지만 혹은 요즘 청년들이 너무 개인적이거나 아니면 좀 나약해서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엔 요새 청년들 전혀 나약하지 않아요. 그래요? 예, 자기 생각이 아주 확실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업이 무슨 어떤 비전을 제시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2020년까지 매출액 얼마를 달성한다. 그래서 어째 되는 거야? 나한테 어떻게 된 건데? 하는 그런 퀘스천을 갖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업의 비전이 개인의 비전하고 이렇게 동기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이제 그 청년들이 좌절을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 기업의 이제 CEO들이나 위에 리더들이 그 이제 기업이 커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친구들하고 더 커뮤니케이션을 더 많이 해야 될 텐데 네. 사실 점점 거리가 멀어지죠. 네.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도 있을 텐데 그것은 좀 무시하게 되고 기업의 성장에만 신경 쓰다 보면은 이제 자꾸 청년들이 거기서 이제 도태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막말로 먹고 살기 급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하더라도 무슨 고생을 해서라도 내가 돈 벌고 네. 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게 중요한데요. 요새는 자기 성취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그런 자기 성취를 좀 도와준다든지 그러면은 재미있으면요 애들 두통약 아니라 세상 없는 거 먹고선도 버팁니다. 근데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그래도 자기 성취가 없거나 재미가 없으면은 애들이 이제 떠나려고 그러죠. 많은 분들이 이제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뭐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될지, 잘해야 되는 일을 찾아야 될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정적인 일을 찾아야 될지, 이게 항상 모든 직장을 찾으려는 사람들, 혹은 또 저 같은 부모 세대들한테 고민일 텐데요. 어떤 점을 가장 먼저 강조해서 보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 되게 못했어요. 그래서 진짜요? 예전에 지금은 학교가 많이 좋아졌지만은 예전에는 한양대 그러면 한양공대만 좋았고요. 네. 한양대, 경영대 뭐 이런 데는 그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양대, 경영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뭐 국어부터 시작해서 별거 다 해야 되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제가 좋아하는 경영학 하니까 그건 조금 더 제 취미에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좀 더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대학원을 가고 미국을 가서 보니까 거기서 이제 미국에서는 마케팅으로 박사학위를 하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또 뭐 유통 뭐 이런 것도 더 재미없어요. 네. 근데 저는 사람의 심리를 읽는 어떤 소비자 심리 이런 거 재밌어서 네. 제가 이제 심리학과에 가서 이제 그런 과목을 들으면서 거기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는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이렇게 점점 찾아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지만은 어느 누구도 다 자기 잘하는 분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떤 사람은 찾는 사람이 있고 못 찾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거를 처음부터 그냥 딱 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네. 이렇게 점점 좁혀 들어가면은 언젠가 자기가 잘하는 일을 찾게 되면은 그걸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뭐 21세기인데요. 사실은 뭐 고유한 기업 문화나 또 아니면 뭐 직장을 들어가려는 사람들의 태도들도 이제 많이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에서 사람을 찾는 뭐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또 직장을 찾는 사람들 태도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좀 더 유연하고 또 혹은 서로 만족할 수 있으려면 기업에서 사람을 찾는 태도라든가 아니면 우리들이 직장을 갖는 태도 이런 거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이제 잣대라는 게 있는데 뭘 잘한다 못한다 잣대에서요. 그 잣대를 자꾸만 이 세상의 기준들이 있어요. 뭐 수능 성적이 어떻고 뭐 토익 성적이 어떻고 그런데 그런 잣대에서 남들보다 더 잘한다 거기서는요. 그건 잘하긴 잘해야 되겠죠. 최대한 잘하지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남들하고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건데 아까 맨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요새는 다른 방향 찾을 게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네. 어찌 보면 요새가 옛날보다 더 기회가 많아요. 그런데 자꾸만 사회의 그렇게 기성의 잣대 거기에 부응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좌절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경영학과 교수님인데 그 어떤 교수님보다도 기업하고 또 활발하게 교류를 하시면서 브랜딩의 전문가가 되셨어요. 특별하게 경영학 중에서도 이렇게 브랜딩에 주목하고 연구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을 산다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또는 뭐 운동화를 사겠다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브랜드죠. 브랜드.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부 이름이 있듯이 그다음에 모든 물건에 이제 이름이 붙여진 게 브랜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브랜드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결국 그 이미지를 어떻게 만드느냐인데 국가 이름도 그렇고 심지어 동네 이름도 그렇고 또 어떤 기업에서 파는 브랜드도 그렇고 우리 사람 이름도 그렇고 전부 브랜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브랜드를 공부한다는 것이 브랜드 자체가 아니라 네. 브랜드와 관련된 이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우리가 브랜드는 잘 알지만 브랜딩이란 말도 잘 쓰지만 사실 정확하게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경영학과 전공이 아니라면요. 보통 사람들에게 교수님이 브랜딩을 좀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제 도덕경에 보면요. 재미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보면은 유명 만물지모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어떤 이름이 있음으로써 모든 것에 모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잖아요. 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도 이름을 짓는 순간 그것이 존재를 말하겠죠. 그래서 그 이름이라는 것이 요새 말로 하면 브랜드고 네. 사람들이 유인경 들었을 때 하고 떠올리는 그 이미지 예. 또는 그 인식 그거를 관리하는 것이 이제 브랜드고 브랜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네. 브랜드를 관리하는 과정을 브랜딩이라고 동사로 말하는 거죠. 네. 교수님이 직접 만나보시거나 아니면 뭐 연구하셨던 것 중에서 이 기업은 정말 브랜딩을 잘했다, 성공 사례다라고 좀 꼽아주실 곳이 있을까요?
전에는 뭐 애플이라든가 아니면 맥도날드라든가 뭐 이런 사례들을 많이 들어주셨는데요. 네, 뭐 세계적인 브랜드들, 뭐 이렇게 옷이 됐든 자동차가 됐든 딱 떠오르는 브랜드들은 브랜딩이 잘 된 거죠. 근데 이제 세계적인 뭐 나이키니 등등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현대카드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있죠. 네. 또는 뭐 배달의 민족 하면은 다른 그 기업들하고 다른 그 네. 무엇이 있단 말이죠. 다른 그 무엇을 찾아내는 게 브랜딩 같아요. 맥도날드를 세계적으로 알린 레이 크락이라는 분이 네. 54세부터 72세까지 18년이나 근무하셨어요. 네. 18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6천 개의 매장을 만들었으니까 와. 대략 1년에 20년을 잡더라도 1년에 한 300개 이상을 만든 셈이죠. 네. 그러면 이분이 이제 덕담을 주고받다가 나올 때는 꼭 이 말씀을 하면서 나오셨대요. 뭐라 그러냐면 Remember, we are not in hamburger business. 잘 기억해라. 우리가 햄버거 사업한다고 생각하지 마. We are in show business. 우리가 쇼 비즈니스 하는 데야 라고 그러는데요. 쇼 비즈니스요. 근데 지금도 그 맥도날드 들어가서 인턴 하잖아요. 네. 그럼 첫날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우는 게 QSCV예요. 네. Q는 퀄리티도 되고 퀵도 됩니다. 네. 있지 빨리 갖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품질. 어떻게 네. 빨리 갖다 주는 것처럼 보일까 쇼에 대해서 신경 써봐. S는 서비스예요. 네. 다른 매장도 서비스 다 잘하잖아. 네. 근데 어떻게 해야지 서비스 잘 받는 느낌이 들겠니? 인사를 하더라도 공손하게 안녕히 계세요. 어서 오세요 하지 말고 어서 오세요 신나게 얘기하란 말이야. C는 클린이에요. 네. 클린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람들이 주방 들어가 봐. 그럼 못 들어가 보잖아. 어떻게 보면 클린해 보일까에 대해 신경 써봐. V는 밸류예요. 네. 우리가 국민의 햄버거야. 절대 경쟁자보다 비싸게 팔지 말어. 그렇다고 해도 아무 종이나 이렇게 막 포장해 주지 말고 포장 종이만큼은 아주 깨끗한 종에다가 맥도날드라고 선명하게 인쇄해서 정성스럽게 포장해 드려. 그래야지 값싸더라도 밸류가 느껴지잖아. 있지. 우리가 햄버거 사업이야. 근데 햄버거는 계속 맛있게 만들도록 애를 써라. 그러나 그거 자체로 경쟁하려고 그러지 마. 있지. 햄버거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뭘 보여주느냐가 중요한 거야가 어떻게 보면 마케팅, 브랜딩의 핵심인데 저는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각자가 내가 꼭 하버드 대학을 나가야지 주식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햄버거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제일 좋은 스펙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스펙은 계속 쌓아가세요. 네. 그러나 내가 뭘 보여줄 것이냐 그 쇼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브랜딩이 상품에서야 매우 중요하죠. 굉장히 유명 브랜드의 상품은 좀 브랜드가 없는 제품에 비해서는 뭐 100배 이상의 가격을 받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는 국가들도 국가 브랜딩, 국가 이미지 제고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네. 국가가 브랜딩이 되면, 유명해지면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일본 하면 떠오르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일본 하면은 후지산도 떠오르고 자연적인 모습으로는 스시요. 스시도 있고 먹을 것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대한민국 하면 떠오르는 게 남대문 참 멋있는데 네. 서양 사람들이 보기엔 그거 비슷한 거 중국에 가면 꽤 있고 그럼요. 또 뭐 백두산이 지금 우리한테 없고 사실상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우리 브랜드의 끝으로 가면은 이제 문화를 팔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다행인 게 요즘 이제 K-팝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나라 문화가 조금씩 먹혀 들어가거든요. 한류 문화. 한류 문화. 예.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한식도 사람들이 굉장히 또 호감을 갖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미지가 점점 생겨나가고 있고요. 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대한민국을 브랜딩하라 하는 제목의 책을 쓴 것도 네. 그 외국 사람들 쭉 조사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보는 한국은 어떨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하고 꽤 다른 점이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외국 사람들 조사해 보니까 대한민국을 호감 갖는 나라들이 어디 있는가 했더니 네. 베트남,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에요.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나라를 좋아하는 거예요? 네, 동남아에서도 상당히 우리나라를 좋아합니다. 그게 K-팝의 영향들이 상당히 있었고 그런 건 상당히 좋은데 우리나라를 별로 안 좋아하는 나라들의 리스트에 들어가면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가 낍니다. 이태리까지. 이태리가 최고고요. 네. 그 왜 그럴까 보면은
우리가 뭘 많이 알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많이 알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게 되는데 네. 그 유럽 사람들이 한국을 의외로 모르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서 싫은 게 아니라 너무 몰라서 싫어해요. 네.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몰라요. 우리는 그들을 잘 아니까 우리는 그들이 우리도 좋아하리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국가 브랜드를 아주 적극적으로 그 홍보 광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 이제 IT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화장품이라든지 굉장히 그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곳이 많이 있어요. 네. 그 문화적 선도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서양 말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Standing on the shoulder of giant. 네.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라는 말이 있는데 네. 이 아시아가 엄청난 거인입니다. 그 위에 올라선 우리가 앞으로 이 아시아를 이끌고 나가는 데는 그 우리의 문화가 굉장히 앞서갈 수 있는 문화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문화를 사람들한테 잘 심어주는 것이 바로 이제 마케팅이나 브랜딩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도 뭐 브랜딩을 하려고 홍보 광고 엄청나게 많이 하고 최근에 들어서는 상품을 파는 것보다 이미지를 광고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브랜딩을 설정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기업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제 브랜드에 대해서 관심을 갖죠. 애플이라든지 나이키라든지 세계적으로 부러운 기업들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번에 제가 그 배민다움이란 책을 쓴 것도 네. 배달의 민족이 그 수많은 기업들 중에 하나지만은 자기 다음을 참 잘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딱 떠오르는 것이 무슨 B급 문화라든지 뭐 키치라든지 이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옳든 그러든 간에.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다른 큰 기업들이나 또는 외국에 진출해 있는 좋은 기업들도 그 단순하게 이름이 아니라 또 그걸 말하는 어떤 컨셉을 넘어서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문화를 형성해 왔으면 참 좋겠어요. 기업이야 자기네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 잘하겠지만 사실은 이제는 개인들 특히 이제 뭐 청년들에게도 브랜딩이 무척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스펙은 다 비슷하게 짜여 있어요. 교수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나음보다 다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브랜딩의 핵심이 다름일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취업을 앞둔 청년들에게는 어떤 브랜딩을 조언해주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남들보다 스펙을 더 쌓는 거, 그 스펙 경쟁 있잖아요. 그건 계속 하세요. 근데 그걸로 승부 보려고 그러지 말라고 얘기죠. 거기서 뭔가 다른 무엇을 찾아야 되는데 다르다고 해서 뭐 그냥 색다른 거 막 이런 거 찾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정말 중요한 게 나다움을 찾아가야 되는 건데 네. 나다움을 찾는 게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업체 같으면 이렇습니다. 근데 개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소위 4C를 생각해요. 네. 첫 번째가 이제 circumstance라고 그러는데 네. 상황이다, 추세다. 요새 세상 돌아가는 게 뭐지? 그걸 잘 봐야 돼요. 요새 세상 돌아가는 흐름도 봐야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competitors죠. 기업으로 봐서는 경쟁자지만은 내 또래 다른 애들은 지금 뭘 하고 있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네. 너무 멀리 생각할 것도 없어요. 네.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생각해보고 세 번째는 커스터머입니다. 기업적으로서는 이제 커스터머지만은 취업하려는 친구들한테는 커스터머가 그 기업일 거예요. 기업이죠. 그런 기업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야지 나를 받아들일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네 번째는 컴피턴스예요. 나의 역량이 뭐냐. 내가 정말 잘하는 게 뭐지? 핵심 역량 아주 작은 거라도 그 핵심 역량이 뭔가 그 네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나열해보고 네. 또 동시에 이제 이렇게 생각해봐야 되겠죠. 4C 교수님 말씀하셨던 4C를 항상 생각하고 단련하고 뭐 이러려면 기간도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Think different를 해야 되는 건가요? 거기서 이제 좀 다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자기 워낙의 성격이 있어요. 네. 그걸 영어로는 personality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personality는 워낙 자기가 갖고 있는 워낙의 성격인데 그것대로만 세상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오진 모습을 페르소나라고 그러는데 페르소나를 뭐 일견 가면 이렇게 해서 굉장히 나쁜 뜻으로 보이지만요. 잘 갖고 오진 페르소나를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저의 페르소나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려면은 이제 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또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그런 걸 잘 고려해서 나의 페르소나를 어떻게 갖고 가느냐,
그것도 자기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교수님이 보실 때는 요즘 기업들은 어떤 인재를 더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 조금은 좀 거기에 맞게 브랜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학생들한테 그럽니다. 너네들이 취업 잘하려면은 예. 너네들이 갖고 있는 IQ 갖고 네. 열심히 공부를 일단 해라. 그래서 취업 시험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일단 취업하고 나면 너희들이 개발해야 되는 건 EQ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뭐 이런 거죠. 남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능력. 근데 벌써 기업에서 뽑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온 애들을 인터뷰하잖아요. 네. 그 인터뷰할 때 제가 사람들하고 얼마나 잘 어울릴까, 아하. 또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줄까 이런 거 나하고 같이 일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뭐 남들하고 저 도트하게 튄다 그러는 것은 그런 EQ라든지 아니면 소위 SQ라고 그러죠. 네. 저 소셜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잘 견딜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기업에 들어가면 뭐 잠깐 있을 게 아니라 승진도 하고 싶을 거고 아니면 뭐 높은 자리도 오르고 싶을 텐데 어떻게 브랜딩을 하는 게 좋을까요? 들어가서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도 충분히 자기를 개발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양립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초기에 네. 브랜딩을 저 브랜딩 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자기 브랜딩 하고 싶잖아요. 자기 이름 석자를 좀 멋지게 만들고 싶고 할 텐데 그때 뭐 여러 가지 하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요것부터 시작해라라든가 제일 초기에 유념해야 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당나귀하고 말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네.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것처럼 그 둘 간의 DNA 차이가 네. 사실상 3.1%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97%는 동일한 동물이죠. 네. 그런데 모든 인간 중에서 네. 남자란 동물과 여자란 동물은 DNA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여러분들 그 인터넷 들어가서 뒤져보면 금세 나오거든요. 네. 0.1%만 차이예요. 사실은 99.9%가 네. 남자나 여자란 동물은 거의 같다고 그럽니다. 사실상 이 골격 구조나 뭐나 굉장히 유사한데 0.1% 차이 때문에 굉장히 달라 보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의 핵심인데 어떤 차별하다, 남한테 튄다 이런 것이 남하고 굉장히 다를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조그만 차이를 네. 사람들한테 어떻게 각인시키느냐거든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니까 네. 시간을 가지고 네. 나의 조그만 차이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다움을 만들어가는 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창업을 하려고 할 때 브랜딩을 찾을 경우에는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준비한 사람들한테는 저해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창업 준비생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왜냐하면 세상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으니까요. 기업 전략하고 마케팅 전략은 꽤 다른데요. 네. 이 기업 전략, 기업 전체를 보고 마케팅은 일부가 아니라 네. 철학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기업 전략이라는 것은 이제 CEO가 지금은 잘 먹고 잘 살지만 5년 뒤, 10년 뒤에 뭐 먹고 살지 이런 거에 대해 생각해서 전략 잡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건 철저하게 탑다운입니다. 네. 근데 마케팅 전략은요. 내가 이 마케팅 전략을 했을 때 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흔들지? 조그맣게 마음 흔드는 거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오레온에서 나온 과자 중에서 그 예감이라는 거 있는데 네. 그것이 튀기지 않은 감자칩이에요. 네. 그러니까 튀기지 않은 감자칩이니까 다른 건 꼭 튀긴 것 같잖아요. 네. 그 튀기지 않은 감자칩 그 말로 사람의 마음을 흔들었거든요. 제가 사 먹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요 한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그 진동추가 요 옆에 사람도 흔들고 저 사람도 흔들고 그래서 시장 전체를 엎는다는 게 마케팅 전략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바텀업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전체 너무 큰 걸 보지 말라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을 흔들 그 요소가 뭐냐, 그것을 찾아주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그 진동추가 다른 사람들을 얼만큼 움직여주느냐가 이제 시장을 얼만큼 뒤엎느냐고 관련이 될 것 같아요.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일단 찾아내는 것. 네. 근데 그 생각을 못하고 대박날 생각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눈에 뭐 시야를 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교수님께서는 마케팅학교 회장도 지내셨고 각 기업들의 마케팅 그런데 자문도 많이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케팅이 공짜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본질보다 너무 뭐 홍보나 마케팅이나 이런 데에
더 돈을 쓰거나 아니면 더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한테는 마케팅을 어떻게 하라, 비용은 어느 정도 들이라 이런 조언도 좀 해주실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이제 뭐 광고 홍보 생각하면은 네. 무슨 대중 매체를 생각하는데 그럼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네. 과연 그게 효과가 있느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쪽으로 가면은 뭐 돈은 많이 들고 또 그렇다고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하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what입니다. 무엇을 말해줄 거냐. 아. 우리가 무엇을 말해줄 거냐를 확실히 정한 다음에 이것을 SNS로 올리든지 아니면 페이북으로 올리든지 그거는 그 다음에 얘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요새는 무슨 매체가 유행한다 그래서 그쪽에 막 가는데 무엇을 말해주는지가 일관되게 전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네.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나이키 하면 떠오르는 게 Just Do It 뭐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네. 또 애플하면 Think Different 이런 게 딱 떠오르는 그 멋이 있습니다. 슬로건들이 있죠. 슬로건이라든지 네. 심지어는 볼보 그러면 안전한 자동차의 대명사라든지 그럼 그런 슬로건에서 세계적으로 저 유명한 삼성의 슬로건은 뭐예요? 또 하나의 가족밖에 없는데요. 삼성 분들한테 여쭤봐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일관된 메시지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삼성 얘기만 했지만은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그 일관된 메시지가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 그러네요. 일관된 메시지를 강조를 하다 보면 큰 돈 들이지 않고 또 아니면 뭐 대중매체를 확장하지 않고도 마케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느냐. 하우의 문제는 차후죠. 네. 근데 무엇을 말해줄까에 대해서 먼저 네. 생각해야 되는데 네. 많은 경우에 그거를 놓치더라고요. 교수님이 이제 최근에 들어서 브랜딩 다음에 강조하신 게 이제 다름, 나음보다 다름이라고 하시는데 기업에서 이렇게 다름을 찾아갈 때에는 뭐 특별한 테크닉이 필요합니까? 다름 찾는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기 지난 추석에 네. 저희 그 출판사에서 네. 저한테 전화 걸어서 물어보더라고요. 교수님, 저 추석 되면은 교수님도 뭐 선물 많이 받으시죠? 예. 근데 선물 누가 줬는지 나중에 기억 안 날 때도 많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출판사에서 네. 저희는 돈도 많지 않은 기업이 그런데 네. 그래도 기억에 남는 선물들을 저자들한테 드리고 싶은데 네. 뭘 선물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이거 책에 나왔잖아. 했더니 책에 나와요? 내가 책에 그랬잖아. FOB라고. 네. FOB는 네. first가 되거나 네. only가 되거나 best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실질적인 차이점만 가지려고 그래요. 네. 실질적인 게 뭐냐면 더 싼 가격이라든지 가성비가 더 좋다든지 품질이 더 좋다든지 기능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언젠가는 따라잡힙니다. 더 싼 가격에 나오고요. 더 좋은 가성비가 분명히 나와요. 그건 언젠가 잡히기 때문에 이건 갖고 있어야 되지만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인식상의 차별화로 복선을 깔아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인식상의 차별화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나 First나 Only나 Best나 거기 이제 하부가 있다고 그랬지만은 그걸로 이렇게 복선을 깔아줘야지 사람들이 잊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다름이다라고 남보다는 달라라고 했는데 저를 쫓아와서 저를 흉내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다름조차도 사실은 이렇게 짝퉁이 나타나거나 비슷한 사람이 나타날 경우에는 묻혀서 저의 다름이 다르지 않다라고 돼 있을 경우에는 이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라에서 네. 그 만든 옷 중에서 케이트 미들턴 그러니까 영국 황세자비가 네. 입었던 옷이 있어요. 네. 그 사진을 보니까 아주 멋있으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그게 자라에서 50파운드짜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당시로 한 85,000원인데 네. 지금은 요새 이제 파운드가가 더 떨어져 더 쌀 거예요. 네. 좌우지간에 85,000원짜리 드레스인데 네. 황세자비가 입었는데 남색인데 너무 예뻐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자라 매장에 막 가죠. 네. 그러니까 자라 본사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똑같은 옷을 10만 벌이나 만들어 전 세계 쫙 뿌릴 줄 알았더니 네. 그게 아니고 전 세계 매장에 전화 걸어서 야, 미들턴이 입었던 옷 혹시 아직도 걸려 있어? 네. 걸려 있어 빨리 치워 그런 거예요. 오. 그럼 사람들이 그거 사러 왔죠? 네. 그거 옷 어디 있어요? 그거 2주 전에 다 팔렸는데요.
완판됐습니다. 완판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깨 축 늘어져서 가려고 그럴 때 네. 저거 사시면 어때요? 저거 뭔데요? 미들턴이 다음에 꼭 저거 살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여기는요. 네. 자라는 무조건 퍼스트입니다. 무조건 계속 최신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가서 저 마음에 들어 안 들어 해서 에이, 내일 사지 오면 그 다음날 없잖아요. 없더라고요. 예, 거기는 네. 그냥 척척 빨리빨리 가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라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네. 근데 가성비가 좋다는 건 실질적인 차이점인데 네. 그것만 얘기하잖아요. 그럼 더 가성비 좋은 옷이 나올 수 있는데 네. 여기선 그 이미지뿐만 아니라 언제나 최신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줬거든요. 그래서 최신과 가성비가 두 개가 엮이니까 그 자라의 벽을 깰 수가 없는 거겠죠. 네. 그래서 항상 실질적인 차별화뿐만 아니라 내가 그게 있어야 돼요. 사람들한테 어떤 인식상의 차별화를 심어줄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름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그것만 옹고집처럼 주장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를 이제 강조해 주셨는데요. 워낙 학생들하고 또 교류도 많이 하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데 이번엔 한양대학교 학생들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고 교수님의 생생한 답변,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이정희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시죠. 안녕하세요. 홍성태 교수님. 저는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재학 중인 이정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시고 질문에도 열과 성을 다해 대답해 주시는 모습 뵐 때마다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없었던 때를 생각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모든 생활이 인터넷과 밀접해 있는데요. 사람들은 수많은 정보를 접하거나 직접 퍼날라 스스로 매체를 만들기도 합니다. 최근 가장 많이 언급되는 빅데이터와 오토 시스템 등 새로운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개발되어지고 또 다양한 신조어나 정보 관련 용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때 새로운 세상을 향한 준비에 박차를 가고 있다는 것이 실감하게 됩니다.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반갑기도 하지만 취업 준비생들은 여기에 맞춰서 더 많은 스펙을 쌓아야 되고 공부할 것도 더 많아져서 좋아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창의적인 부분에서까지 경쟁력을 요구하는 실정이라 더욱 답답하기도 한데요. 교수님께서는 이런 디지털 시대에 진정한 크리에이티브는 무엇이고 또한 차별화된 창의성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교실에서만 보시다가 또 이렇게 VCR로 학생들 모습 보니까 색다를 것 같은데 그래요. 이게 요즘 학생들의 고민입니다. 스펙도 쌓아야 되지만 창의성 또 굉장히 자기가 창조적인 사람이라는 걸 보여야 될 텐데 교수님이 생각하는 게 크리에이티브? 뭐 이런 거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근데 기업체에서 보면은 전략이 있고 크리에이티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로 표현하는데 많은 경우에 크리에이티브가 전략을 끌고 다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김연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김연아 누구든지 다 좋아하고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네. 김연아가 나온 광고가 뭐가 있죠? 기억나시는 게? 삼성 에어컨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은행 광고도 있고 은행 광고가 있고 또 뭐 네. 있죠? 화장품 광고. 화장품 광고가 있고 네. 네. 등등 등등 있죠. 네. 은행 광고하고 화장품 광고 등등 해서 한 40여 개쯤 될 거예요. 네. 근데 무슨 은행이고 무슨 화장품인지 잘 기억 안 나시죠? 좀 김연아만 보면 좋습니다. 네,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연아만 보면 좋은데 네. 그러니까 김연아를 나오니까 좋지만은 네. 그게 무슨 제품에 무슨 브랜드에 광고 있는지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가끔은 그렇죠. 근데 네. 그 세탁기 세제 같은 거는 김연아 선수가 광고를 했기 때문에 산 적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무슨 브랜드인지 지금 기억나세요? 아니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뭐가 떴다 그러면 그거 흉내내는 걸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 네. 거기 B급 문화라든지 네. 키치라든지 이런 분위기가 요새 사람들한테 먹혀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흉내 내려고 그래요. 네. 그런 것이 남들의 눈을 끄는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근데 그 꽃을 아무리 똑같이 만들어도 그건 죽은 조화겠죠. 꽃은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 생겨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흉내낸다 그러면은 이 꽃을 흉내낼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저걸 만들었지 하는 그 생각을 벤치마킹할 수는 있겠죠. 네, 예. 그래서 이것을 말하자면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 또는 네. 어떤 아이디어 생각인데 그것이 꽃핀 크리에이티브를 흉내내면 안 되죠. 그래서 진정한 크리에이티브라는 것은 이 꽃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 사람들의 생각,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고민을 했을까, 그 고민을 흉내내는 것이 진정한
그 벤치마킹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사실은 나 다움이라는 것도 결국 내 뿌리를 찾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음 학생들의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박미정 학생의 질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양대학교에서 문화예술 경영을 공부하고 있는 박미정입니다. 요즘 소위 스낵컬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각양각색의 아이디어로 본인들의 사업을 시작을 하지만 스포트라이트를 쨍하고 받고 난 뒤에 사실상 3년을 버티지를 못하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스타트업이 버블이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현실 속에서 섣불리 이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한번 쓰디쓴 맛을 보고 나왔었는데요. 이때 제가 가졌던 가장 큰 고민이 스타트업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창업기관이나 지원센터는 맞지만 어떻게 해야 잘 철수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곳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때문에 교수님께서는 유의미한 스타트업의 철수라는 것이, 사업의 철수라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만약 이 철수가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롱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비결을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IT 쪽이나 뭐 이런 스마트 유저 뭐 이런 데만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다 성공 못 하거든요. 어떤 걸 창업할 때 남들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창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왜 이걸 만들어야 되지? 그 존재 이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네. 존재 이유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미션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 기업이 이렇게 많은 다른 기업들이 있는데 내가 왜 이걸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해 보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예전 말로는 업의 본질 또는 업의 개념이 뭔지를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무조건 만들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내가 이렇게 많은 다른 기업들이 있는데 왜 내가 존재해야 되지? 라고 스스로 자문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책을 쓸 때 예를 들어서 전략책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왜 또 책을 또 만들어야 되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방향을 잡거든요. 그 옛날 노래 중에요. 떴다 비행기 날아라 이런 거 있죠.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노래예요. 왜요? 뜨는 건 많아요. 개구리도 뜨죠. 네. 풍선도 뜨죠. 뜨는 건 많은데 네. 계속 날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브랜드들 중에서도 네. 이제 뭐 얼마 전에 라면도 굉장히 막 떠서 네. 막 하얀 라면요. 네. 누구나 그렇지만 그게 네. 계속 날리지 못했잖아요. 아, 예, 예. 그게 왜 그럴까 보면은 어떤 게 뜬다면은 나름대로는 또 변형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포르쉐 자동차의 디자인 철학이 네. change it, 바꿔라, but do not change it. 그렇지만 바꾸지 마라 이런 애매한 말인데 뭐냐면은 얘기예요? 그 본질은 바꾸지 말지만은 끊임없이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겉모습은 바꿔나가야 된다 하는 얘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기호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변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금세 권태감을 느낍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질이 변하면 안 되죠. 원래 본질을 딱 뭔가 잡아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세태에 맞춰서 껍질을 바꿔나가는 것은 그런 노력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변화해야 될 요소하고 변화하지 말아야 될 요소를 잘 구별하는 거죠. 업의 개념을 분명히 해놓고 그것은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변하지 말아야죠. 네. 볼보가 안전한 자동차의 대명사가 된 것처럼. 네. 그렇다고 해서 볼보의 껍질이 하나도 안 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마다 바뀌죠. 그렇죠. 네. 해마다 계속 바뀌지만은 본질은 딱 보면은 포르쉐스러움, 볼보스러움, 배민스러움 이것이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근데 때로는 브랜드 가치가 좀 낡아 보이거나 아니면 좀 떨어졌다가도 다시 부활했네? 다시 일어섰네? 이런 기업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해서 혁신을 뭐 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이쪽에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많은 기업들이 대부분 보면요. 맨 처음에 이제 활주로에 뜨듯이 네. 비행기가 뜨듯이 맨 처음에는 별로 성적이 안 좋다가 뜨기 시작하면 확 뜹니다. 네. 그래서 순항을 하는데 네.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난기류도 만나 그러면 덜컹덜컹 거리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떨어지는 기업도 있고 네.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러고 다시 날르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그 날르를 때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항상 이 사람들이 이렇게 떴을 때 커졌을 때 네. 자기 다움을 잃어버려요. 아,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원래 뭐였지? 자기 다음을 찾으면
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꼭 좋은 예는 아니지만은 진로 소주도 예전에 잘 안 팔렸을 때 네. 맨 처음에 이름을 왜 진로라고 그랬지? 참진 이슬로 해가지고 참이슬로 해서 바꿨죠. 팔린 것처럼 말이죠. 네네. 그런 건 지금 아주 가벼운 예지만은 수도 없이 많은 기업들이 이제 기업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럼 원래 설명을 잃어버리고 고객과 멀어지고 직원들 간의 거리도 멀어지고 그러면은 떨어지더라고요. 그럴 때 얼른 원래 나다움의 뭐였지를 찾는 기업들은 나중에 더 커집니다. 네. 근데 사실은 별 경험도 없었던 청년들이 네. 혹은 또 몇 년간의 직장 생활만의 경험을 갖고 또 창업을 했던 사람들은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이 실패했을 때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거나 실패에 대한 받아들임의 태도에 따라서 좀 다를 텐데 실패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실패하면 아주 그냥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낙인을 찍죠. 실패자. 예. 우리나라에서는 실패하면 아주 그냥 낙인이 찍히는데 네.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는 실패한 것이 경력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실패한 것에서 배움이 있거든요. 네. 러닝이 있느냐 학습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실패합니다. 근데 실패해서 좌절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뭔가 학습을 한 사람이 다른 거죠. 네. 예. 그런 학습이 두 번, 세 번 쌓이는 사람들은 나중에 크게 성공하더라고요. 워낙 성공한 CEO들도 많이 보시고 또 잘 되는 브랜드들도 많이 관찰하셨을 텐데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 요건 좀 주목해봐야 될 자질이구나. 이런 게 있으셨나요? 네, 그런 데 대한 유일한 공통점이 있다면은 네. 끈기입니다. 끈기요. 네, 같은 것도 반복하고 끈질기게 가면 한마디로 될 때까지 하더라고요. 그 될 때까지 하는 그 끈기가 네. 그 사람들을 살려주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도 기후제시 되면 꼭 비가 오는 게 비 올 때까지 기후제시 된다면서요. 예, 예. 아주 좋은 예네요. 하나만 더 더한다면은 끊임없이 공부하더라고요. 공부. 그래서 그거는 꼭 요새 청년 창업뿐만 아니라 제가 한국에 돌아온 지 20여 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경영자들 만나봤는데 그 경영자들 중에서도 생명이 오래 가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좋은 대학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체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책 읽고 공부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새 세상이 하도 빨리 변하고 그러니까는 뭔가 그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같더라고요. 네, 끈기를 갖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자세. 이거는 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갖춰야 될 자질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김주홍 학생의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태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재학 중인 김주홍입니다. 저는 브랜딩 방법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태 교수님 하면 브랜딩에 관련한 많은 책들을 집필하신 것으로 유명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마케터들의 필독서 1위에 랭크되어 있는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다. 이건 그 중에서도 정말 단연 최고입니다. 이 책에서 브랜딩을 하기 위한 핵심 요인으로 꼽으신 7C와 7E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창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7C와 7E 중에서 고려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 한 가지씩을 골라주신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브랜딩이라는 것이 어떤 브랜드의 그 이미지를 관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는 간단하게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컨셉션이라고 그래서 네. 그 브랜드 떠오르는 컨셉트가 뭐냐고 또 하나는 익스피리언스예요. 그걸 실제로 체험하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어디서 강의를 했는데요. 네. 그날에는 어떻게 또 명사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강의 마치고 나서 질문 있습니까 했더니 네. 어떤 여자분이 손을 드세요. 네. 제 질문은요. 교수님 이름의 컨셉은 뭐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신나게 강의하고 났는데 제 이름의 컨셉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저는 논문도 많이 쓰고 책도 많이 쓰는 교수 중에 교수지만은 네. 그냥 그 티피컬한 교수 같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예. 그랬더니 이분이 저는 몰랐는데 그 어떤 그 주간지에 계속 연재하는데 네, 인터뷰 내가 만난 코너로. 사람들 뭐 이런 거예요. 네. 거기다가 제목을 크게 교수 같지 않은 교수가 내 브랜드다 해가지고 떡 내신 겁니다. 저를 체험할 때, 익스피리언스 할 때 그 컨셉이 느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책에서 7C라는 것이 네.
어떤 브랜드에 의미를 주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네. 컨셉션이라고 그러죠. 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고 네. 그다음에 7E라는 것이 저를 익스피리언스 때 체험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7가지를 또 나열한 게 있습니다. 네. 체험한다는 것에 있어서 그 요새 방송 보면은 테드 방송이라는 것이 굉장히 인기가 있지 네. 않습니까? 짧은 강의 프로그램. 그렇죠. 네. 근데 그 테드 방송이 이름이 왜 테드인지 혹시 아세요? 테드가 누구 이름인가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 20세기가 다 다가오면서 어떤 똘똘한 친구들이 야, 이제 방송이 로컬 방송만 할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 방송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름을 만들기를 21세기가 되면 중요한 컨셉이 뭘까 이렇게 고민해 봤더니 네. 중요한 컨셉이 200가지가 넘더랍니다. 오. 그걸 또 줄인 거예요. 그랬더니 50몇 가지가 되고 또 줄이고 또 줄이고 또 줄여서 찾은 게 3가지가 네. 테크놀로지, 네. 엔터테인먼트, 디자인 3가지더라고요. 그래서 테드군요. 그래서 테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도 그걸 머릿속에 탁 입력하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나름대로의 능력이라든지 기술이 테크놀로지가 되겠죠. 네. 그다음에 디자인도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인데 엔터테인먼트가 단순하게 펀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엔터테인먼트라는 것은 고객과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객이 예를 들어서 부친상을 당했다. 가서 위로해드렸으면 그것도 큰 의미에서 보면 엔터테인먼트 아니겠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엔터테인먼트라는 의미가 단순하게 웃긴다가 아니라 오락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 고객과 희노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엔터테인먼트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테드라는 것이 나 나름대로의 어떤 기능, 기술, 테크놀로지, 나 나름대로의 능력, 그다음에 남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능력, 네. 그리고 날 가꿀 수 있는 디자인 능력, 요 3가지가 기업체나 아니면 개인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근데 기업의 흥망성쇠는 기업만의 노력보다는 소비자들과의 그 컨택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성공을 위해서라도 소비자 인식을 바꾸는 브랜딩이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물건이라든가 기업 이미지만의 브랜딩이 아니라 소비자 인식을 좀 다르게 해주는 브랜딩 방법은 없을까요? 인식을 만드는 것이 네. 어찌 보면 브랜딩의 전부 다라고 볼 수가 있을 만큼 중요한 거라서 네. 지금 해주신 질문은 제가 이제 한 학기 강의 내용입니다만 근데 그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할 때 남들하고 차이점을 인식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차이점을 차이점만으로만 인식시키려고 그럴 때가 많아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캐테고리에서 뭐가 같은 것 중에서 차이점이 뭐다를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이 어떤 데냐고 물어보면요. 뭐 이성계부터 시작해서 세종대왕 뭐 이런 얘기 다 할 수 있는데 서양 사람들 관심 없죠. 네.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울은 도쿄 같은 데야 하면은 도쿄는 안 와봤어도 나름대로 다 이미지가 있어요. 네. 아시아의 어떤 이국적인 도시다. 그런 캐테고리를 주고 그런데 차이점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차이점은 도쿄는 보다 서울은 훨씬 다이나믹해. 도쿄에서는 11시 되면 전부 집에 기어 들어가는데 서울에는 11시 기어 나와서 신나게 밤 찍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럼 네. 재밌어 하면서도 네. 서울에 대한 이미지를 탁 떠오르는 거죠. 아시아의 도쿄 같은 도시인데 훨씬 다이내믹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처럼 우리가 그 인식을 만들 때 똑같은 거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심어주느냐 얘기거든요. 네. 똑같은 것도 어떻게 인식시키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교수님이 회사의 인사 담당관 아니시지만 그래도 또 대학교에도 들어갈 때나 박사과정, 석사과정 들어오는 친구들도 자기소개서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기업에서도 보면은 비슷하게 스펙이 될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보고 결정짓는 경우, 아이고, 야심이 만만해, 뭐 희망이 있겠어? 뭐 하던데,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브랜딩 할 수 있는 비법? 뭐 비법은 없겠지만 어떻게 특별하게 요거는 좀 강조해라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나요? 네, 우리 이제 마케팅에서 가르치는 게 고객의 입장에서 보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이분들도 고객이 누굽니까? 그거 기업체에서 읽는 분들 네. 그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많아요. 굉장히 네. 읽을 거 많거든요. 쑥쑥 네. 지나가는데 비슷한 얘기들 다 많아요. 네.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말고 뭘 듣고 싶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어디 학교를 나왔고 뭐 저 성적이 어떻게 되고 그런 얘기는 지루하거든요. 네. 근데
요 회사에서 이 사람이 왜 필요할까? 그 얘기를 써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쫙 쓰는 것보다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에 대해서 저 사람 입장에서 한번 그 글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기업체가 요구하는 회사가 같다면, 뭐 예컨대 삼성이건 현대건, 그럼 너무 기업이 필요하는 것만 쓰면 브랜딩이 안 되는 건 아닌가요? 제 아는 사람 딸이 미국에서 저 박사과정을 가는데 그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경영학 공부를 얼마나 잘했느냐 이런 거는 그쪽 교수한테 큰 관심이 없어요.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니까. 네. 근데 내가 쓰는 논문하고 비슷한 테마를 제가 날 도와줄 수 있겠네. 오,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예. 내가 뽑는 거거든요. 네네. 뽑는 사람이 내가 정말 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딱 들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랑 마찬가지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삼성이다 현대다 뭐 그 사람들한테 괜히 그 이빨린 말을 한다고 해서 뽑아줄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바보가 아니니까. 네. 근데 정말로 저 사람 입장에서 지금 나를 뽑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자기소개서는 뭐 이만큼 몇백 장, 몇천 장 다 안 읽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면접은 할 수 없이 대면을 해야 되니까 봐야 되잖아요. 그럼 면접을 할 때 브랜딩, 뭐 꽃을 꽂고 갈 수도 없고 너무 티를 벗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걸 어필을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대학원생들 뽑고 그럴 때 딱 들어올 때 보면은 거기 성적들 다 좋습니다. 근데 얼마나 밝은 학생인가 이런 거 굉장히 참고가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처음에 딱 들어올 때 그 인상, 그다음에 앉을 때 그런 인상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인간은 인간인지라 네.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브랜딩의 되가기도 하신데 형 교수님은 한국사에서 창업 또 브랜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창업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인지 또 뭐 브랜딩 같은 것이 훨씬 더 이제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베스트셀러가 됐으니까 훨씬 더 숙고를 할 것인지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세대이기도 하죠. 이제는 예. 뭐 새로운 기업을 만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세상에 족적을 남기는 기업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남들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해야 되지? 이 기업이 왜 존재해야 되지? 이 제품이 왜 존재해야 되지? 도대체 나는 왜 존재해야 되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그 단순하게 뭐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어떤 혼이 들어가는 그런 제품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혼이 들어간 제품을 만든다면 얼마든지 창업이 늘어나도 좋겠다. 뭐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유인경의 일자리 테마 토크에서는 또 빠질 수 없는 질문이 있는데요. 만약에 홍성태 교수님의 인생을 100점 만점으로 매긴다면 몇 점 정도로 예. 평가하고 싶으십니까? 객관적인 점수는 제가 쑥스러워서 모르겠고요. 네, 저 자신은 그냥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점? 아이고 뭐 점수가 어디 있어요. 근데 저 자신은 그냥 항상 만족하고 네. 즐겁게 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객관적인 점수 숫자로 말씀 안 하시면 안 돼요. 뭐 그러면은 99점 줄게요. 와, 최고시다. 네. 그래요? 네. 아이고 쑥스럽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99점. 아니 저 자신한테 주는 점수니까요. 근데 어떠셨어요? 이런 토론 프로나 뭐 토크 프로나 이런 데 전혀 잘 안 나오시는 교수님이신데 유인경 일자리 테마 토크에 출연하신 소감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뭐 여기 출연할 그 자격도 안 되는데 아유, 이렇게 또 충분하십니다.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제 얘기가 뭐 이렇게 두서없이 진행됐지만은 우리 젊은이들한테 어떤 조그만 희망이라도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니, 정말 여러 가지 강의며 컨설팅이며 집필이 바쁘신 와중에도 유인경의 일자리 테마 토크에 출연해주신 홍성태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인경의 일자리 테마 토크 6번째 시간. 성공적인 브랜딩 기법을 널리 전파하는 브랜딩 전문가 홍성태 교수님과 함께 했는데요. 실속 있는 브랜딩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니즈보다 원칙, 즉 필요보다는 욕구에 집중을 하고 남다른 관점에 눈을 떠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이 또 취업을 하는 사람들도 자신만의 장점을 이용해서 나만의 브랜딩 구축에 성공하길 바라며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또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유인경 일자리 테마토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